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 말버스. 자신감 있게 말할 때 도움이 되는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소리, 생각, 미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VIS라고 부릅니다. 평범해 보여도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도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VTS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 역시 저와 동일한 효과를 누렸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할 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만 현재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큰 사람의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클수록 유리한 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여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달력이 있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큰 목소리에서 말에 대한 소신과 확신이 우러나옵니다. 말할 때 소신과 확신을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발음이 정확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과 어눌한 발음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사람의 말하기는 내용을 떠나서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듣는 이들의 목소리 교육이 훈련은 지가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한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큰 목소리에 적응도 어려웠지만은 반복할수록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배에 힘을 주고 입을 정확하게 벌려서 말해보세요. 어떻게 배에 힘을 주는지 모르겠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소 목소리보다도 2~3배 크게 말해보세요. 단 처음부터가 아니라 끝까지 목소리에 힘을 줘야 합니다. 충분히 생각할 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질문을 받으면 얼마나 생각하고 답하나요? 오늘부터는 여유있게 시간을 갖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자신감 있게 말하려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상대의 말에 바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의 깊이에 따라서 답변 속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말해야 한다는 감각에서 벗어나세요. 비로소 빠르게 생각하기. 자신감 있게 말하는 키포인트는 누구나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변화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지 관찰하고 살펴봅시다.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면 변화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샘솟을 것입니다. VTS를 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멋지게 발표하는 사람, 대화를 편하게 리드하는 사람, 어디서 말하는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안정적일 때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죠. 안정적일 때 자신감 있게 말하는 키포인트는 제자리 어른같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0.0001%의 변화를 추가하여 떡상의 기회를 노립시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쌓일 때에 어느 순간에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물쭈물이 말이 되지 않게 빠른 결정이 힘은 다음 물음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명사는 것처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작성하면 더욱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나? 호흡만 바꿔도 말이 달라진다. 말하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호흡을 바꾸는 일입니다. 따라서 호흡을 바꾸면 말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말하기 호흡이 존재합니다. 생각의 속도, 선호하는 말투, 전달하는 방법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은전적에 불필요한 습관이나 안 좋은 말버릇이 생깁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말하기 습관을 단번에 바꾸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특정 형성의 조회수가 급상승할 때 떡상했다고 표현합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떡상의 기회는 발전의 경험치가 쌓인 순간에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능력치가 쌓였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기회인 것이죠. 사람들이 모르는 콘텐츠를 잘 편집해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말하기의 변화 역시 능력치가 누적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찾아오는 떡상의 순간과도 같습니다. 한순간에 그간의 노력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말하기 호흡을 고집하며 변화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떡상의 기회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평소 표현이 적고 무뚝뚝하다면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 미안해,
미안해, 행복해, 슬퍼, 기운내 같은 말을 표현하는 일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다정다감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부끄럽고 어색할지라도 조금씩 해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역시 제자리 그림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0.0001%의 변화를 추구하며 떡상의 기회를 노립시다. 지금부터 사용하던 호흡을 내려놓고 새로운 호흡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호흡을 바꾸기 위한 시도들을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여전히 0.0001%의 변화가 하찮게 느껴지나요? 지금 당장은 엄청난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쌓일 때 어느 순간 내성적이어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 내성적인가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힘들고 버거운가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움츠러드나요?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충분히 사람들과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말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믿고 꺼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 말에 제 강의에 반응하고 공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멋지게 잘 갖춰져 있고 잘 꾸며진 제 모습이 아닌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에 더 잘 호응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사람들에게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말하기 전문가로 말하기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니 나도 할 수 있겠다라며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키포인트. 나의 생각이 말로 정리되는 적당한 타이밍을 고려하세요. 말할 때 조금 뻔뻔해져도 괜찮다. 뻔뻔, 말버스, 자신감은 무엇인가요? 당당할 수 있는 힘 아닐까요?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거?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방금 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나요? 자신감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신감은 스스로 믿을 신, 느낄 감으로 한자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나를 믿고 있음을 느끼는 가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정의할 때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했다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할까요? 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려면 답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하고 질문도 익숙해야 하며 답변할 마음의 준비까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상적인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처음인 상황, 불안한 상황, 힘든 상황, 어색한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편한 친구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앞에서 또는 평가받는 자리와 같은 불편한 상황을 포함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죠. 외면하지 말고 반복해서 극복하기. 1만 시간의 법칙. 말을 잘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떠올려보면 여러 순간이 있지만 가장 도움이 된 일은 돌잔치 사회를 본 것입니다. 많은 사회 초년생이 그렇듯이 저 또한 군대 전역 후의 진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이 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막연하지만 나의 목소리로 나의 말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되기에는 말도 잘 못하고 준비 또한 부족했습니다. 자신감도 부족했고 마이크 앞에서 말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돈을 벌면서 연습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며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돌잔치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돌잔치 사회는 횟수로 6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한 주에 5명에서 10명의 아이들 돌잔치 사회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1,500회 이상 돌잔치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돌잔치를 1,000회 이상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어깨만 더 건드려도 멘트가 슬슬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짐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진행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간중간 리브도 넣을 수 있고 나머지 진행 스타일도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말하기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진행 실력을 인정받아서 무대에 설 기회를 얻는 등 현재는 수천 명 앞에서 행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전문 MC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방법을 모르거나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키포인트라 프레젠테이션의 거정이라고 하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100번의 리허설을 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며 떠오르는 대로 말해봅시다. 거침없이 남김없이 표현하세요. 그리고 녹음하세요. 녹음 후에는 어떤 짧은 오히려 부족한 논리, 부정확한 발음, 잦은 습관어 보완될 점을 파악해 보세요. 자신감 있게 지금까지 말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그들의 장점을 따라서 말하기 등 실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찰, 모방, 녹음 후에 피드백 순서로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말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스피치로 완성되는 자신감 있게 말하는 키포인트. 숫자를 활용해서 내용을 구분짓는 연습을 지속하면 말의 논리력과 설득력, 전달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기, 관심 집중 훈련. 어렸을 때부터 로봇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로봇을 가지고 놀 때면 신이 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할 때에 신이 나고 열정이 샘솟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호랑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꼭 잡으려면 호랑이 알아야죠.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기에 큰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그들의 장점을 따라서 말하기 실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관찰과 모방을 추천합니다. 먼저 관찰하고 싶은 주제와 대상을 선택합니다. 내가 극복하고 싶은 점, 변화되고 싶은 점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롤 모델을 찾읍시다. 저는 목소리를 멋지게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멋진 성우분들의 목소리를 무작정 반복해서 들었고 비슷하게 흉내도 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해 성우 학원도 다녔습니다. 성우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해.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잘할 수 없겠지? 목소리도 마찬가지야. 목소리가 좋아지려면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해. 다음으로 보고 듣고 따라하며 모방해 봅시다.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썹의 움직임, 입술의 모양, 표정 변화까지 파악했습니다. 말하기와 자기 효능감 사이의 상관관계, 단점을 개선해 나가는 일은 자기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자기 효능, 자신감과 같이 해석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감의 크기는 자신감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은 제게 일어나서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목받는 일이 너무 무섭기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년 내내 말을 들은거며 어렵게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후에 자리에 앉아서 제게 선생님은 책을 읽으면서 말을 연습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시는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선생님의 조언대로 책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에 잡히는 책은 무엇이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포함된 책을 읽을 때면 실력이 더 급속도로 좋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음 연습이 된 것이죠. 어느덧 소리내어서 읽는데 재미가 붙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후로는 국어 시간만 되면 선생님의 이름을 호명해 주기를 일어나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말해 주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때의 기억은 성우라는 꿈에 도전하는데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상처가 될 뻔한 기억이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된 것이죠. 말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불가능이 아닌 가능성을 향해 한 발 전진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그 기대감이 나를 단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자신감 있게 키파인더. 속도가 느린 것은 괜찮아도 노력하지 않는 것은 괜찮을 수 없습니다. 핑계가 아닌 확실한 근거를 찾으세요. 말하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는 말하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키파인더. 5가지 기본 구성을 말하는 우물쭈물 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다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이 구성만 잘 알아도 토론이나 회의 같은 혼자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해보세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면 상대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방관하지 말고 고쳐나갑시다. 자신감 있게. 이렇게 노력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